8월 30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조선대병원과 기독병원의 간호사 등 노동조합원 1000여 명이 어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의 흔적을 조사해봤더니 우길기 문양의 교표와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 등 일제 잔재가 수두룩했습니다. 광주시가 9월 한 달 동안 소화전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선대병원과 기독병원의 간호사 등 노동조합원 1000여 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둘러싸고 노조와 병원 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길어질 경우 환자들의 큰 불편이 우려됩니다. 남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한 환자가 직원에게 항의합니다. 조선대병원 간호사 등 노동조합원 800여 명이 22년 만에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진료에 혼선이 생겼습니다. 조선대병원 노조는 간호사 등 환자를 대면하는 부서의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시간에 근무를 하는 건 김혜경 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 지부장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환자한테 가야 될 직접 간호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광주 기독병원 역시 임금 단체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공무원의 91% 수준인 임금을 100%로 맞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지난 2년치 통상임금 소급분을 일한 시간 등에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나눠준다는 병원 측의 방침도 노조의 반발을 샀습니다.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거는 오수희 보건의료노조 광주 기독병원 지부장입니다. 깎고 아래 받지 않아야 될 직원한테 똑같이 동등하게 준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고 많이 받는 사람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두 병원 측은 노조의 주장을 현실적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선대병원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원 증원은 쉽지 않고 다만 현재 16% 수준인 비정규직 비율을 10%까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 손홍문 조대병원 대외협력실장입니다.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독병원 역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임금 인상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병원과 기독병원 노사 모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길어질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도발의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는 가운데 109년 전 일제의 나라를 잃었던 경술국치일이 어제였습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잊지 말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말자는 목소리가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다시 찾아온 경술국치일. 109년이 지났지만 오욕의 역사는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은 태극기를 들고 독립군이 불렀던 노래를 재창합니다. 학생들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경제 보복 조치와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아베 정권과 광덕고 2학년 김정관 학생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할머님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광복회원들도 항일 독립운동 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치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김갑재 광복회 광주전남 지부장입니다. 깊은 교훈과 함께 외세에 결탁하여 우리 민족의 발전을 가로막는 친일 세력은 반드시 척결해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나라를 빼앗긴 슬픈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진행 중인 친일잔재 청산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금까지 300여 학교에서 친일 인사가 만든 교과 등 40여 건의 친일잔재를 확인했고 광덕고와 대동고 등 3개 학교는 교과를 교체했습니다. 광주시도 이달 초 국공유지에 위치한 25개의 일제잔재물에 단죄문을 설치하고 일제침탈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반성은커녕 경제보복과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이제는 지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학교들에 남아있는 친일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친일 잔재를 조사해봤더니 친일 음악가가 만든 교가와 일제 양식의 충혼비 등이 수두룩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화단에 석탑과 석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제 양식인데 1970년대 제작된 겁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구호인 팔괭이루비. 8년 전 목포의 한 중학교에서 발견됐는데 비석 몸체는 목포 근대역사관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받침돌은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고 심지어 그 위에 일제 양식의 교훈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군 전사자를 기리는 의미에 끝이 뾰족한 묘지석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비 이병삼 교육연구관입니다. 받침석이고 그 위에 교훈비를 1965년 이후에 세웠는데 그 형태가 일본 충원비 즉 팔괭이루비 형태를 띈.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학교 내 남아있는 친일 잔재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인 우길기 문양의 교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친일 음악가가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도 적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153개 학교에서 일제 양식의 성물과 교표, 친일 음악가 작곡 교가 등 168건의 친일 잔재가 확인됐습니다. 친일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김영중 정책기획관입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시키고 다가오는 미래 세대로서 또 민주 시민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일제식 성물은 안내판을 설치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친일 음악인이 작곡한 교가는 개정하는 등 친일 잔재 청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소화전 주변과 함께 버스 정류소와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4월부터 주민 신고제 등을 통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260여 건이 단속돼 총 9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 원인인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에 구입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4,200여 대이고 총 67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주시는 지원 가능 요건 가운데 등록기간 2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고 1인 1대 지원해서 지원 기준에 적합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했습니다. 광주시 내 대규모 건축 공사장과 자치구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실시한 건축 공사장 안전 감찰에 따르면 광주시 내 26개 건축 공사장과 5개 자치구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건설 안전 22건 등 총 7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공사 관계자와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과학기술원과 이노비즈협회 간에 기술자문단 출범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대학의 연구 성과를 지역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자문단 출범 배경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박우진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 연결해서 듣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에서는 선후배 간 폭행 의혹이 또 일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선 그런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무안에서는 초등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그리고 폭행, 괴롭힘까지 당한 사례들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매년 신고가 늘고 있고 또 수위와 기법도 날로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있는 예방책을 이제는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면서 광주 북구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현석 경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리 눈에서 황반은 망막의 중심부로서 시력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반의 변성이 일어나면서 시력이 점차 떨어지는 그런 질환,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중 상당수가 또 이 황반변성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노인들만의 질환이 아닌 이 황반변성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듣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아이안과 최광주 원장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이대리, 그때 불렀던 출장 뷔페가 쿠바하우스요. 맞아, 쿠바하우스. 통돼지 바베큐에서 단체 도시락까지 맛도 좋고 직원들 호응도 좋았지? 그럼 이번에도 당연히 쿠바하우스지. 출장 뷔페 전문기업 쿠바하우스. 검색창에 쿠바하우스 클릭. 여기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 전장산업의 중심. 광주형 일자리로 함께 성장하고 든든한 지원과 혜택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클러스터. 모이면 더 큰 미래가 보입니다. 광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우리 지역 다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진심을 파는 쇼핑의 즐거움과 안심을 사는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8월 오픈.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대학.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는 수능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학습 병행과 다양한 장학 혜택까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2020학년도 수시 모집 9월 6일부터 1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도전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곧 찾아뵙겠습니다.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한우 위에 한우. 정남진 장흥 한우. 고소한 한우의 참맛이 살아있는 정남진 장흥 한우는 국내산 조사료를 먹고 자라 고기 맛의 쫄깃쫄깃함이 일품입니다. 역시 신선하고 육질이 좋은 정남진 장흥 한우. 무궁화 신탁과 함께 동구를 대표할 새로움이 찾아옵니다. 문화전당역이 내 집 앞에, 충장로가 내 집 앞에. 사람이 붐빈다. 수요가 넘쳐난다. 매력 넘치는 오피스텔 문화전당역 오펠리움. 8월 오픈 예정. 062-942-0808.
오늘 출근길은 한층 더 선선해졌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19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낮은데요. 낮에도 광주 27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겠지만 공기는 깨끗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무척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 소식이 없어서 성큼 다가온 가을을 느껴보기 좋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인 모레부터는 남부와 제주도에 다시 가을 장마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 한 주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0도, 습도는 98%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인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이제는 대학이 가진 기술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광주과학기술원, 보통 지스트라고 부르죠. 이 지스트와 이노비즈 협회 간에 기술자문단 출범식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광주과학기술원이 쌓아오는 다양한 기술과 이 성과들, 연구 성과들을 직접 산업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우진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우진입니다. 네. 단장님, 이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라고도 부르는데 많은 분들 또 알고 있고 대단한 대학인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 지스트는 1993년도에 정부 출연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0년에는 학부과정인 지스트 대학도 설립되면서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도 잘하고 또 과학기술 리더 양성을 잘하고 있는 그런 강한 연구중심 대학입니다. 네. 지금 첨단에 위치해 있고 또 지역과 네. 함께하는 그런 다양한 연구 그리고 또 뭐 산업적 성과들도 만들고 있는 그런 대학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번에 또 이노비즈 협회와 같이 기술자문단 출범식을 갖는다라고 들었는데요. 이노비즈 협회는 또 어떤 단체입니까? 네, 일단 이노비즈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네. 이노비즈란 것은 그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이노비즈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노비즈 협회는 2002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중소기업청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시작되었고, 이 협회는 이노비즈 기업을 인증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 이노비즈와 벤처기업이 그럼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벤처기업은 특정 규정에 따라서 벤처 인증을 받게 되고요. 네. 또 이노비즈 기업은 또 관련 법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노비즈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기업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모든 벤처는 벤처가 이노비즈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지금 이노비즈 협회와 오늘 이 기술자문단 출범식을 갖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네네. 뭐 그냥 듣기에도 여러 가지 또 앞으로 기술을 서로 그 교류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그 모임들이 그리고 그 활동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출범 배경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뭐 다 아시겠지만 최근 그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특별히 그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기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강구되고 있고 지스트도 여기에 동참해서 이런 지역 기업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지역에 있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있는 이노비즈 기업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네, 지금 대략 800개 이상입니다. 여기 834개사가 이노비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800개가 넘는 그런 회사들과 또 이 대학의 연구 성과들을 교류하는 그런 활동들이 전개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실 네.
네네. 저희들 아직 그 정확한 니즈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 학교와 이노비즈 협회 사이에 이제 교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확한 니즈를 알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좀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네. 기업들이 여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나 돈들이 또 투자되는데 이 지스트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연구 성과들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산업화시키고 그다음에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든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스트는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 대학 평가에 있어서 네.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가 올해도 세계 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국내 1위를 한 그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네. 아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학교고요. 사실은 거기 더하기 이런 연구 결과를 산업화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3년 연속 대한민국 창업우수 대학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성과물들이 결국은 광주 전남의 산업에 그대로 또 연구 성과들이 전이되고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럽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떤 성과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재 부품 자문단을 그 7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네. 저희 학교 교수들이 한 200명 남짓 되는데요. 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관련이 있는 교수들을 뽑아보니까 한 11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110명의 교수들을 뭐 첨단 소재, 기계 부품, 전기 컴퓨터와 같은 그 7개 분과로 나누었고 네. 분과장들도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지역 산업체와 직접 연결해서 니즈를 듣고 기술적 자문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소식이고 그런 점에서 오늘 기술 자문단 출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은 앞으로 이 광주의 먹거리인 인공지능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연구도 많이 해왔고 사업도 추진해오던 그런 성과들이 있는 대학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광주 지역 인공지능 AI 클러스터 사업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우리 지스트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과학기술 발전, 우수인재 양성 뭐 이런 큰 국가적인 사명도 있지만 지역 산업 선도라는 그런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목표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런 협약식을 통해서 지스트의 어떤 기술들, 어떤 연구 성과들이 이렇게 이노비즈 기업들에게 가게 되고 제공되는 것인지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요 7개 분과 리스트가 다 있지는 않는데요. 네네. 분과를 소개드리면 예를 들면 첨단 소재 분과, 네. 그다음에 물성 화학 분과, 전기 컴퓨터 분과, 에너지 환경 분과, 뭐 이런 바이오 소재 분과, 뭐 이런 그 7개 분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이노비즈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협회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돼서 지역에 있는 모든 또 기업체들이 이 지스트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서 이 산업을 좀 더 그리고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욕망들 그런 것들이 생기고 지역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과학기술원 차원에서 지역 내 이런 역할들 좀 더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지금 시작은 일단 자문단이고요. 네. 일단 시작은 니즈를 듣고 저희들 기술 자문을 해주는 역할부터 시작할 건데요. 네.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입하고 공동 연구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지속적인 그런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취임한 김기선 총장님이 또 추구하시는 방향이 연구 성과를 지역과 연계시키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교수님들도 그러신다면서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지스트는 그 분야를 꾸준히 추진하고 생각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기선 총장은 특별히 이제 이 분야에 우리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연구 성과가 학교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가까이 있는 지역 사회부터 시작해서 확산되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그렇고 또 이 미국의 여러 실리콘밸리나 여러 산업적으로 발전한 지역들을 보면은 그 대학의 연구 성과들을 잘 활용한 그런 지역들이 결국은 세계의 중심 산업 그 지역으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죠. 근데 사실 이번 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거를 좀 각성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광주과학기술원과 지역 그 산업계들이 좀 더 밀착해서요. 정말 광주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과학기술원 기술응용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박운인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곳곳에서 계속 끊이질 않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되고 증가되는 학교 폭력 또 수위와 기법도 흉악해지는데요. 그 실태 그리고 대안은 과연 없는 것인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현석 경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학교 폭력 계속 언론에 또 보도도 되고 이게 끊이질 않고 있는데 현장에서 현장에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예, 그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좀 살펴보자면 얼마 전에 발표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저희 광주 지역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3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학생의 85.9%인 11만 8,260명이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이 설문 내용 중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피해 응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참여 학생 중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6%인 1,895명으로 전년 대비 0.5% 소폭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력이 지금 줄어들어도 시원치 않는데 증가하고 있다. 안타까운데요. 폭력의 형태, 유형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유형은 아주 매우 다양한데요. 우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부터 2조 3항까지 아주 자세하게 학교폭력에 정의가 서술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조 1항의 학교폭력 정의를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등등등 아주 매우 많은 유형들이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친구를 괴롭히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폭력의 유형이 세월을 좀 거듭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좀 변화가 됐었는데요. 대표적인 변화가 신체적인 폭력에서 정서적인 폭력으로 변했다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간 시행되었던 우리 그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신체 폭행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에 정서적인 폭행인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이런 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결국은 정서적인 폭력이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폭력도 물론 문제가 많지만 지속적으로 정서적인 폭력이 가해지면 굉장히 아이들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학교 폭력 점점 연령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면서요?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북한에서 남친 못한다, 전쟁을 못한다 이런 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학교 폭력이 이제 중등 이상의 학생 중에서 많이 발생됐던 것이 사실인데요. 근데 매년 실시되었던 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초등학생 중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비율이 2015년 2%에서 지금 현재 3.6%로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는 초등학생들 실태 역시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도 현실이고요. 네, 경사님, 학교 폭력의 이 가해자들이 이렇게 가해자가 되는 이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학교 폭력 가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교육을 하다 보면 알겠지만 가해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보통 몰라요. 그냥요. 재수 없어. 이렇게 이유 없는 그런 답변들이 거의 8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다. 그런데 이 학교 폭력이 피해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태국에서 이 50년 전에 있었던 학교 폭력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던데요. 평생 피해자들에게는 안고 살아야 될 트라우마가 바로 이 학교 폭력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사안의 경중 그리고 가피의 학생 모두가 상처가 되는 거고 아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리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픔하고 상처가 더 당연한 게, 심한 게 더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먼저 피해 학생 입장에서 보자면 학교 폭력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학교 폭력이 심하게 당한 친구, 덜 심하게 당한 친구 이렇게 구분한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놀림을 당하고 이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친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학교전담 경찰관들이 최초 만들어지고 활동하게 된 계기도 집요한 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던 대구에 있는 우리 모 중학생 친구의 자살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친구도 잘 이겨내고 이렇게 살아있었으면 지금 어엿한 성인이 되었을 친구인데, 남은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학교 폭력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우리 학교 폭력, 우리 가해 학생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보통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가정 내에서 좀 불화가 있는 친구들. 네. 그리고 대부분 19은 조선 가정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든지 이런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이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정말 힘든 시기에 정서적 지지하고 사랑을 못 받으니까 또 또래 친구들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 또 함께 모여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사회적 환경 문제인데요. 요즘에는 SNS가 너무너무 발달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쉽게 잘못된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성인 영상,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그냥 바로 검색만 하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최근에 유튜브나 개인 방송이 굉장히 유행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조회수만 늘리기 위해서 물차별적으로 이렇게 자극적인 방송을 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도 하고 도망가고 출근길에 행인을 비하하거나 선정적인 방송을 한다거나 이런 또 방송들을 우리 친구들은 또 재밌다고 구독하고 따라하는 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쪽에 좀 규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현석 경사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 자회생상품 공동 브랜드 소소드림이 더 큰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착한 소비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하는 소소드림. 자회사업 참여 이웃들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 자회센터. 낭만 항구 목포를 즐기는 색다른 체험. 목포 해상 케이블카. 눈앞에 다도해가 펼쳐지는 황홀한 해상 파노라마.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3.2km. 40분간의 짜릿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이 황반변성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이 50대 연령층에서도 황반변성 발병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아이안과 망막질환 전문의 최강주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황반변성 이야기는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질환입니까? 예, 황반변성이란 황반이 변성되었다는 의미를 가진 질환입니다. 네. 예, 먼저 황반이 어떠한 조직인지 알아보자면 네. 우리 눈알 속에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이 신경 조직이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시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 황반입니다. 네. 즉 황반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서 이를 뇌로 전달해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는데 그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네. 흔히 우리 눈을 사진기와 비교할 때 사진기의 필름에 해당하는 조직인데요. 필름은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시 사용하지 않고 새 필름을 장착해서 사용하게 되지만 네. 황반은 눈 속의 조직이므로 교체할 수가 없어 매번 다시 재생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평생 재생을 반복하여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러한 노화의 현상으로 시력에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네, 시력에 장애가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원장님? 예, 대표적인 증상은 황반변성이 발생하면 황반의 기능의 저하나 이제 왜곡이 생기게 됩니다. 네. 즉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잘 못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는 시력, 즉 사물 형태를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네. 잘못 인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욕실의 타일이나 도로에 반듯한 중앙선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네.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글자에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사물이 가운데가 검거나 빈 부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는 그러한 증상 등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좀 불편하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황반변성이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원인, 보통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될 수도 있겠는데 또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까? 예, 발생 원인은 첫 번째가 노화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몸의 그 전신에는 노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황반도 예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은 노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질환으로 이제 설명되고요. 학문적으로는 황반변성이 일어나는 눈 안의 신경 조직인 망막은 우리 몸에서 대사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입니다. 즉 우리 몸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네. 일을 다른 곳보다 많이 하게 되므로 이제 이로 인해서 피로 현상과 변화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직이죠. 네. 이곳에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므로 즉 대사작용이 많이 하게 될 때는 이에 따라서 산소를 많이 소비하고 노폐물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네. 이런 일련의 작용을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산화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네. 예, 노폐물이 황반에 축적되고 결국 황반변성이 생기게 됩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 황반변성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거죠? 치료. 예. 네. 노화에 따른 그 질환으로 노화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완치는 되기 어렵습니다. 관리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 예,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병에는 그 병이 수명이 있고 황반 변성도 열심히 관리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이 황반 변성의 치료에 대해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질환의 진행을 막아 시력 상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0여 년 전부터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항체가 약제로 개발되었고 이 투여로 시력 유지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력도 개선되는 그런 정도의 치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증상이 나타나면은 좀 빨리 병원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를 투여를 하여서 시력 유지가 가능한데 치료는 첫째 항체 주사이고 네. 이 주사는 첫 3개월은 매월 투여하여 가지고 병을 억제시키고 그 후 반응 여부에 따라서 유지하는 차원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이염인자의 관리인데 담배를 피우면 끊고 혈압이 높으면 조절하고 항산화제인 비타민과 루테인 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복용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치료입니다. 네, 방금 적절한 운동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결국은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황반 변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가져야 될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곁들여 주시죠, 이야기를.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로 음식입니다. 우리 먹는 것이 당신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음식으로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는 없지만 시작과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항산화 기능을 갖고 있는 음식과 황반 색소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이 황반 변성에 도움을 줬는데요. 이러한 그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야채, 과일, 견과류, 어류 등이 있고 육류와 유가공 제품, 알코올이 적은 식사를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심한 황반 변성이 40% 이상이나 낮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식품을 권유합니다. 네, 적절한 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들을 잘 유지하면은 네네, 일단은 방역 예방을 한다라는 거네요. 예. 둘째로는 적절한 항산화 비타민과 황반 색소 등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보조제를 섭취한 경우 심한 황반 변성의 진행이 30% 정도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인 C와 비타민 E, 오메가3, 이제 황반 색소인 루테인과 지아잔틴 등이 들어있는 보조제를 복용하도록 권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는 앞에서도 언급됐듯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보면 규칙적인 운동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심한 황반 변성으로 진행하는 빈도를 20 내지 50%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항산화 보조제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체질량 지수, 비만 지수가 25% 이상인 경우 황반 변성 위험이 이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과 체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살을 좀 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넷째로는 스트레스를 조절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내인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상승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혈류와 자율신경계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 매개 물질이 증가하면서 이 황반 변성의 병 태생에 악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줄여야 되고요. 예, 적절히 조절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야안과 망막 질환 전문의 최강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심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바람도 좀 불고 그러는데요. 예. 이번 주 어디를 소개해 주십니까? 오늘부터요. 무안에 있는 스포츠파크에서 전남 마을 이야기 박람회가 열립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관광, 역사 그런 콘텐츠로 주목받기 시작한 이 마을 이야기를 찾아서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요. 이 마을을 새롭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또 마을을 소개하는 그런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전시인데요. 네. 오늘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고향이고 역사인 마을, 그중에서도 한적한 산골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옛 고향집 같은 순천의 개월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개월마을. 늘 알려진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순천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순천시 월등면에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행정구역은 순천에 속하지만은 지리적으로는 순천 시내보다는 구례에 가깝고요. 일반적인 농사보다는 과수를 재배해서 먹고 사는 산촌에 있는 과수 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월마을. 이름부에서부터 좀 깊은 산골일 것 같은 느낌은 좀 듭니다. 예, 깊은 산골입니다. 옛 모습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요. 요즘 여행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호젓한 곳을 많이 찾는 이제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오지 여행도 이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러는데 뭐 슬로우 시티, 슬로우 푸드, 뭐 슬로우 라이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여행객 이 늘고 있는 것도 이제 이런 연유인데요. 이런 곳을 찾는 분들한테는 뭐 딱 어울리는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문유산과 발왕산, 병풍산이 감싸고 있고요. 요즘에 복숭아가 한창 출하되고 있는 그런 월등면 개월리. 그러니까 마을의 지세가 둥근 달을 닮았다 해서 달 월자에다 등자를 쓰고요. 그래서 월등입니다. 달 그림자가 개수나무에 걸려있다 해서 개월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마을의 형세가 달을 닮았고 또 달 그림자가 개수나무에 걸린다. 지명을 듣고 나니까 정말 예쁘네요. 그렇죠. 지명도 이쁘지만 지명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을 풍광도 정말 멋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개월리는 상동, 뭐 외동, 중촌 이렇게 이제 세 개 자연 마을에 한 100여 가구, 한 200여만 가까이 이제 사는 그런 마을인데요. 네. 최근에도 뭐 귀농 귀촌이 늘고 있으면서 인구가 이제 조금씩 늘고 있는 그런 마을인데, 마을에 달이 뜨면은 그러니까 실제 하룻밤 묵으면서 밤에 이 달 그림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마을 앞 산등성이 나무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달 그림자가 넋을 빼앗아갈 만큼 그렇게 이제 아름답고요. 낮에 보니까 마을에 이제 한 500년 정도 된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한 그루가 아니고 두 그루가 마을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수가 서로 몸이라도 합친 모양새다 뭐 주민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당산제를 지내는 그런 나무이고요. 또 나무 아래엔 나무 의자, 또 편상 이런 것들도 놓여 있어서 잠시 앉아서 쉬어가기도 좋은 그런 운치 있는 마을, 또 운치 있는 느티 나무고 그렇습니다. 네, 느티나무 안에 또 나무 벤치까지 드라마나 영화 속의 한 풍경이 또 연상이 되는데요. 예. 한낮에 햇볕을 피하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느티나무 우람하면서 멋스럽고요. 또 마을의 돌담도 꽤나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모습 그대로이면서 이리저리 또 구불구불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반듯하지 않아서 더 정감이 가는 그런 이제 돌담이고요. 산자락에는 복숭아, 뭐 감, 밤 이런 것들 주렁주렁 열려 있고요. 복숭아는 이제 뭐 거의 지금 수확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부 만생종이 있던데 이건 이제 9월 중순까지 수확을 하는데, 네. 이 복숭아가 많다 보니까 장수풍뎅이가 또 유난히 많더라고요. 이 장수풍뎅이 아시다시피 달달한 복숭아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네. 또 가을에 수확할 단감과 또 밤 이런 것들 도실도실 살을 찌우고 있고요. 지난 봄에 이제 수확을 끝냈지만 매실나무도 정말 많은 이제 그런 마을인데, 이렇게 복숭아, 뭐 감, 밤, 매실 이런 것들 재배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산골 마을인데,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이 과수를 보면서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또 미리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석 연휴 때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마을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복숭아 주렁주렁 열린 풍경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고요. 또 산중에 이렇게 과수가 많고 돌담이 있으면
계곡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계곡 당연히 있습니다. 문유산 군장마을 쪽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이 맑고 정말 깨끗하던데요. 계곡에 들어가서 봤더니 바위마다 다슬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이 다슬기들 많고 물도 많고요. 또 더 좋은 것은 더 좋은 이제 장점은 아직까지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찾는 발길이 많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비교적 한산하고 수심도 깊지 않고 또 위험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잠깐 물놀이하기에도 좋은 그런 계곡이 또 여기 계곡입니다. 네, 기자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시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한적함은 좀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좋은 말들 가지고 찾아서 사람들이 그런 느낌들을 느끼는 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마음이 끌리는 마을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을이 이렇게 아름다운데도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는 이 마을을 돌아보면 이제 금세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마을이 여행지는 아닙니다. 여행지가 아니고 변변한 문화재나 유적지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이나 찻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편의점은커녕 제대로 된 슈퍼나 찾을 수 없고 모텔은 고사하고 민박집 간판도 찾아보기 어려운 마을인데 식당은 예전에 없었는데 최근에 하나 생겼더라고요. 네. 식당은 하나 생겼고 이렇게 돌담과 느티나무, 복숭아, 매실 같은 과일나무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뭐를 들꽃이 여기저기 눈에 피고요. 햇볕 잘 드는 집 마당에 보니까 빨간 고추가 널려 있는 전형적인 그런 이제 산골 과수 마을입니다. 추억이 묻어있는 고향집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예. 느리게 사는 삶을 사는 이 슬로우 시티가 따로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활하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생활이 불편한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슈퍼 하나 없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 마을이 참 예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골 마을의 정취 또 문화를 보고 느끼면서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일부라도 한 번쯤 찾아가 볼 만한 그런 마을입니다. 네, 개월 마을 찾아가는 길 안내해 주시죠. 호남고속국도 승주 나들목에서 그냥 구례방면으로 송치 넘어가면 바로 있습니다. 네. 송치 터널 넘어가면 왼편에 개월마을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곡성에서 섬진강변을 따라가도 되는데 구례구역에서 순천 방면으로 그러니까 황전면 괴목역을 지나면 오른편에 이제 개월마을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개월마을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름난 관광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문화재도 없어서요. 이 마을을 가리키는 표지판 크지 않은데 속도를 늦추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을에 지금 식당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도시락을 좀 싸가야 되나요? 식사는 어떻게 해결을 보통 가족끼리 될까요? 도시락 준비해 가지고 가서 모처럼 소풍 분위기 내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의치 않다면 월등면 소재지 쪽에 이 개월마을에서 소재지까지는 한 자동차로 한 10분 거리 되니까 이 소재지에 백반집 국밥집이 있고요. 개월마을에서 구례까지도 자동차로 한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이 구례구나 구례읍 쪽으로 가면은 참게탕 다슬기 수제비 쑥부쟁이 솥밥 이런 먹을거리들 많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도 또 여러 관광지 가볼 만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주변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개월마을에서 구례 가깝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구례로 가다 보면 오른편 문척에 네 분의 성인이죠. 그러니까 원효 도선, 진각, 의상 이런 네 분이 수도를 했다는 사성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벽 위에 암자가 있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여기 암자에 올라가시면은 지리산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또 섬진강 물줄기 또 구례 들녘까지도 한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성암 가까운 곳에 섬진강 민물고기 생태관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 동자개나 연어, 쏘가리 갈견이 같은 이런 섬진강에 사는 민물고기들 만날 수가 있고요. 오래된 집이죠. 고택 운조루 또 민간정원으로 지정이 된 쌍산제 이런 것도 지리산 자락 이 섬진강변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구례와 또 가깝고 순천과도 가깝기 때문에 그 순천과 구례에 연계한 여행지로도 최적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계절의 시기가 빠르게 가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한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 19도로 어제 아침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도 광주 27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제주 남쪽 해상으로 물러난 상태인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에는 제주와 남부지방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내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긴 시간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0도, 습도는 98%입니다. 이어서 출근길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화원로 기아자동차 정문에서 기아자동차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앞두고 긴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독립로 백운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도 차간거리 바짝 좁혀 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남 사거리에서 광수안 사거리 방향으로는 동운고가도로 이전부터 제속도 내지 못하고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8월 리미티드 디젤 출시 기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260만 원 할인.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드디어 15년 만에 더샵이 옵니다. 드디어 광주의 중심 염주에 옵니다. 광주의 염원 더샵에 주목하라. 모두가 기다려온 염주 더샵 센트럴파크. 곧 찾아뵙겠습니다. 문의 광주 374-1800 포스코건설. 4차 산업을 이끌 이 시대의 인재가 되고 싶다면 코딩을 배워라. 정보문화 협동조합을 만나라. 아이코딩과 국비 컴퓨터 교육, 그리고 로봇 기술, 병원 코디네이터 등 국가 등록 8개 자격증 운영. 정보문화 협동조합 1666-8801 1666-8801.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호텔에 투자했어? 아니, 오피스텔. 오피스텔에 투자했어? 아니, 호텔. 호텔이야 오피스텔이야? 둘 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하나로 전세대 복층 설계 빛가람 혁신도시 듀플렉스 레지던스 호텔. 문의 061-3366-1111. 시공 성진종합건설. 커졌습니다. 넓어졌습니다. 하순축협 하나로마트 9월 3일 개장. 확 커진 만큼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기쁨 2배. 11월 30일까지 추첨을 통해 총 500분께 푸짐한 경품을 마구마구 드립니다. 화순고와 가까운 하순축협 하나로마트 9월 3일 개장. 올해 첫 삽을 뜨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그 중심엔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16년 동안 계속된 찬반 논쟁 끝에 시민참여 공론화로 해법을 찾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꾸려지고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은 수기민주주의 모범 사례로 손꼽힙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우리 일상적 삶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을 공직자나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결정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 이것은 향후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책임 정신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방자치 시대, 광주 전남이 열어갑니다.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의 힘이다. 이 캠페인은 광주 서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이번 추석에 놓치면 후회할 중요한 소식. 2019 우수 중소기업 제품 농특산물 추석맞이 선물 박람회. 개그우먼 김부아입니다.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우수 중소기업의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광주 전남 지역별 특산품이 함께합니다. 만여 개의 제품을 직접 보고 저렴하게 구매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푸짐한 경품까지 함께합니다. 이번 추석 선물은 추석맞이 선물 박람회에서 미리 준비하세요. 9월 13일 추석 우수 중소기업 제품 농특산물 추석맞이 선물 박람회 광주 MBC가 후원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